다 각각이에요. 이제 과반, 역전, 양강 각 후보들의 목표인데 이 꿈을 합치면 지지율이 합쳐서 160%가 돼요. 자, 한 후보씩 하나씩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오늘 홍준표 후보가 부산을 방문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내일 이 나라 체제를 선택하는 그런 날입니다. 친북 좌파 정권이 들어올 것이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권이 들어올 것이냐, 내일 결정하는 날입니다. 모두 투표장으로 가실 거죠? 우리 부산 사람들이 90% 이상 투표하면 내가 무조건 돼요. 부산에서 90% 이상 되면 이제 꿈이 이제 많이 큰데 어쨌든 뭐 실제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허 교수님. 92년에 YS도 막판 역전했다. 이거 홍준표 후보가 오늘부터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홍준표 후보의 바람이라고 우리가 봐야죠. 그죠? 뭐 이런 바람을 우리가 흔히 뭐 근거 없는 바람이라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보수 결집해 주기를 바라고 있죠. 그리고 지역이 결집해 주기를 바라고, 제가 뭐 이번 선거 초반부터 후반으로 가면 이런 구도로 갈 것이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아까는 지역주의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은 이제 안보파리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체제를 뭐 선택하는, 체제를 정하는, 체제는 이미 잘 정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그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법치주의가 있고, 그 법치주의에 따라서 선거제도로 지금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거거든요. 그 제도는 홍 후보가 저리 말씀 안 하셔도 그대로 가는 겁니다. 누가 뽑혀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좌파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선거 구도를 그렇게 단순화해서 사람들에게 다른 모든 생각을 못하게 하고 단순히 이 이분법으로 결정해달라 하는 일종의 강요와 같은 선거 전략인데요. 사실은 뭐 보수 지역에 가면 어느 정도 저게 먹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효과적인 방법이라서 쓰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그것을 넘어서는 수준의 국민들로 성장해 있고, 우리 국민들의 의식은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진짜 안보인지 유능한 안보인지 가짜 안보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수준에 있어서 뭐 저게 나와 계신 분들한테는 저 이야기가 호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자리에 가 있지 않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설득력이 크게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집니다. 예. 네, 이현정 의원님, 이런 반면에 이제 문 후보는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목표가 45% 득표다. 일각에선 뭐 엄살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이게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뭐 이제 과반 득표. 예를 들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실은 과반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양자 구도일 때 이제 어떤 그렇게 되는 것인데, 다자 구도에서는 그 과반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치열했을 때 그때 이제 한 38% 정도 1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자 구도에서는 결국 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 전체적으로 저는 45%도 굉장히 힘든 수치라고 보였습니다. 문재인 캠프 측에서.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후보가 여론조사에 보면 꾸준하게 지금 30% 좀 후반대의 박스권을 형성했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막판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유승민 후보라든지 심상정 후보의 선전이라든지 각 후보 진영의 나눠먹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본다라면 지금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 45%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홍준표 후보 이야기를 하셨는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막판에 지금 그 대구 경북 지역이나 부산 경남에서의 어떤 보수층의 결집 속도,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큰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같은 판단에서는 이게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지역주의 색채가 덜 드러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선거라는 게요, 일주일만 되면 판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또 그 결집의 속도에 따라서 그렇겠죠. 실제로 어떤 홍 후보한테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형성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과반 득표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 문 후보 측에서도 최대한 40%는 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 45% 간다면 그래도 이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30% 후반 정도 간다면 상당히 힘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특히 이 목표는 아마 심상정 후보 측의 어떤 후보자들을 좀 겨냥한, 유권자를 겨냥한 이야기다. 자, 우리한테 표를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야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그렇죠. 이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키워드에서 160이라는 단어가, 숫자가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내밀하게 살펴보면, 문재인 후보가 이제 50% 이상, 물론 뭐 우상호 원내대표야 45%로 조정했다고 하지만 일단 과반이 넘는 50 얘기하고 있고, 홍준표, 안철수 두 후보 40. 유승민 후보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뭐 15% 이상,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 저합이 160인데
뭐 우리가 160%가 나올 리가 전혀 없습니까? 이종근 실장님. 네. 일단 안철수 후보가 40% 이상 득표를 삼은 게 저게 좀 어렵지 않냐 아니면 뭐 할 수 있다 뭐 갈려요. 자, 지금 그건 똑같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50% 넘게 득표를 하자라고 하는 것과 안철수 후보가 40% 지금 받고 있다 하는 것과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지금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안심시키면서 더 나가보자 하고 또 의심스러워하는 그런 부유층들한테 내가 지금 완전히 이 세를 다시 한번 전복시켰다라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 숫자로 한번 이렇게 다시 이제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1위 후보가 한 번도 40% 미만으로 왕창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완전 급격하게. 그렇다면 현재 1위 후보인 문재인 후보의 40%를 지금 사실 이기려면 전체적으로 30%대에서 조절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심상정 후보라든지 혹은 이쪽 진보그룹에서 두 자릿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걸 더불어서 문재인 후보가 40% 미만으로 돼서 30% 중후반으로 된다면 이쪽 안철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마지막에 중도 보수를 탁탁 털어서 35% 이상 그러니까 약 37%대에서 1, 2%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결정 날 수도 있다. 여기도 아까 월스트리트 저널처럼 결집한다면이라는 가정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결집한다면. 그래서 결집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40%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30% 중후반대에서의 1, 2위 다툼. 그게 아마도 현실적인 어떤 목표겠죠. 저기 얘기했던 물론 뭐 합도 160인이다만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목표대로 잘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어찌됐든 목표를 달성하려면 10시간도 채 남지 않은 공식 유세 시간까지 열심히 뛰어야 되겠죠. 오늘 모습 그리고 후보들의 전략, 유세 전략 마무리 한번 보시죠. 오늘 이번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대구에서 합니다. 첫 시작을 서민의 삶과 예한이 철에 있는 가락시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첫 유세로 이곳 광화문을 찾았습니다. 오늘 선거일 첫날 이곳 인천 상륙작전 진흥관 앞에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곳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노동자로 취업해서 25년간 노동운동하고 지금은 정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저 영상이 불과 3주 전 모습인데 참 열심히 달려온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오늘이 유세 마지막 날이 됐는데 후보들 마지막 유종의미를 거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후보들이 오늘 하루도 진짜 막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는데 마지막 후보가 가는 장소가 또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강화문에서 마지막 이제 후보를 연설을 하고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대한문이 나오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는 대전,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명동, 심상정은 신촌인데 의미가 좀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광화문, 촛불 집회를 연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대한문은 어쩌면 또 태극기 집회가 거기서 좀 열렸습니다. 그렇네요. 그런 의미가 있고, 대전은 어쩌면 중간에 있고, 대전에서 어떤 제4의 산업혁명이라든지 이게 좀 가능할 수 있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명동, 젊음의 명동이고, 신촌은 대학가 있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장소가 마지막에는 방점을 지은 장소에서 그렇네요. 유세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끝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후보만 빼고 다 서울에서 일단 마무리를 짓는데 문재인 후보 얘기부터 잠깐 짚어보면 오늘 마지막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표를 몰아주십시오. 사상 최초로 전국에서 골고루 지지받고 싶습니다. 사상 최초로 전 세계에서 지지받고 싶습니다. 사상 최초의 통합대통령 되고 싶습니다. 저 사상 최초를 계속 강조하면서 오늘 문재인 후보는 광화문에서 마무리를 할 건데 아까 대전에서 유세를 마무리하는 안철수 후보 얘기 이현정 의원. 네. 충청의 민심이 꼭
대선 민심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서 이 충청을 바라보는 안철수 후보 입장은 여러 가지 반기문 총장도 또 여러 그 염두에 두고 한 행보 아니겠습니까? 네. 이 대선 징크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북에서 1등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는 게 이제 대선 징크스 중에 하나가 돼 있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충북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중간자적인 이런 그 바로미터인데 사실 요즘 보면은 이제 영충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호남보다도 충청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보면 지금 안철수, 문재인 뭐 이런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다 경남 출신이거든요. 부산 경남 출신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충청 출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충청의 민심을 과연 누구한테 갈 것이냐. 이게 지금 선거에서 가장 큰 관건이고 또 유권자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종일관 사실 국민의당이 창당대회도 그 대전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또 경선도 이제 마지막에 거기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마지막 유세도 이제 결국에서 하는데 결국은 본인이 주장하는 4차 산업혁명의 그런 어떤 그 아이템, 이슈 이런 것들을 선점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십니다. 그러면 저 밑에 자막으로 나오는 허 교수님, 저 반기문 전 총장의 팬클럽 이런 힘도 대전 그리고 특히 안철수 후보의 막판 뒷심에 도움이 좀 될까요? 뭐 전혀 도움이 안 되지는 않겠지만은 반기문 총장의 그 팬클럽에 했던 반딧불이죠, 그죠? 반딧불이는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그걸 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자체가 이 선거판을 좌우할 만큼 그렇게 큰 위력을 발휘할 그런 어떤 그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뭐 심리적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도움은 되겠지만 심리적으로요? 예, 뭐 큰 실제 뭐 또 표를 움직일 만한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대전에서 안철수 후보에게는 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카이스트 교수도 하셨고 또 뭐 대전이 우리나라 이제 연구개발 특구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데서 자신의 장점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또 선거는 중원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 충청 민심도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조금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수도권이 확산된 충청 민심이 있고 전통적 충청 민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거 충청도 지역에는 전통적 충청 민심이 있지만 대전이라든지 세종이라든지 천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도권의 확산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표심은 수도권과 거의 유사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충청이 인구가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수도권과 비슷해지는 그런 여론 형성이 최근에는 한 흐름으로 잡히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뚜벅이 유세 중인 안철수 후보가 오늘 선물 하나 받았다는데 그 모습부터 함께 보고 오시죠. 설명 크게 하세요. 이거 보약 해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될까? 좀 음성을 크게 하셔요. 우리 선수 오빠랑 설명 크게 하세요. 이깁니다! 사랑합니다.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와, 손 많이 푸는데 게임 좀. 지금 악수하는데 또 너무 많으면은 트시니까. 끈적끈적해서요. 예. 아이고, 예,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감사합니다. 어버이날에서 카네이션도 받으시고 핸드크림 다 나눠주고 계시네요. 예. 네, 이동우 실장님 네. 뚜벅이 유세를 시작하면서 또 눈에 띄는 모습이 큰 가방을 등에 매기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 안에 뭐 들었나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예, 백팩이 잘 어울린다 이 말씀도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 사실 그 이전까지 뭐 이 TV 토론에서 좀 이렇게 그 열세였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오르다가 내려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표정이 굉장히 많이 어두웠었던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 뚜벅이 유세 이후에 현장 그러니까 마크맨이라고 그러죠. 같이 이제 현장을 같이 가는 어떤 취재 기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굉장히 얼굴이 밝아졌다. 뚜벅이 유세 이후에 차라리 굉장히 활기가 넘치고 기자들은 너무 힘들어하는데 힘들어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 이렇게 돌발적인 어떤 그런 그 시민들의 어떤 반응 그거를 굉장히 스스로 즐기고 있다. 즐긴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고맙게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저기 인형도 달렸네요. 그렇네요. 저 인형이 뭔가 그랬더니 선물 받은 거예요. 저게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그 뽑기 인형 같은 건데 외계인 인형이에요. 그 두 개를 받아서 그렇게 달고 다닙니다. 아까 질문하신 그 안에 내용이 뭐냐 하면 제일 1호가 보문 1호가 용각산입니다. 하도 이렇게 하루 종일 말을 해야 되니까 백팩에서 제일 많이 꺼내는 게 용각산 먹고 있고 또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방송이 참 짧아서 모르시는 게 없어가지고 상호로 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용땡땡 뭐 그리고 초콜릿 뭐 당이 떨어질 때 뭐
아까 선크림도 있었고 또 이 가방의 역할이 뭐냐면 시민들이 주는 선물 넙죽넙죽 받아서 이제 챙겼다가 다른 분한테 이렇게 또 선물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참외를 어느 지역에서 받고서는 저 버스에 타가서 그 참외를 또 다른 시민한테 이제 선물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물티슈, 뭐 초콜릿, 뭐 핸드크림 있는데 뭐 황소연 앵커가 자주 들고 다니는 핸드백에 있는 물건들이 다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안철수 후보 얘기까지 해봤는데 이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까요? 저는 최순실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대통령의 가슴으로 느끼고 대통령의 머리로 판단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능력 있는 장관들과 함께 반드시 성공한 정부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정권은 네, 박지훈 변호사님 네. 지금 뭐 유승민 후보가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따님 모습도 보였어요. 근데 따님이 새롭게 중국에서 굉장히 뭐 여신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국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유담 씨를 검색하면 한류 여신으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고 보니까 중국에서도 우리의 선거에 관심은 많은데 관영 매체에서 보도는 되는데 그거보다는 최근에 유담 씨가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 보도되면서 응원 댓글도 많이 달리기도 하고요. 네티즌 입장에서는 이 좀 이쁘장하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아버지를 도와주는 모습이 어떤 감동 얻어서 많이 글들이 있는데 네티즌 우스갯소리로 만약에 중국 네티즌이 한 표씩만 행사하면 100% 유승민 후보가 된다라고 할 정도로 유담 씨 인기가 지금 거의 한류 여신 수준으로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시만요. 그 본인 생각 아니에요? 아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고. 워낙 인기가 좋습니다, 중국에서. 허 교수님, 심상정 후보도 마무리를 짧게 얘기하면 지금 12시부터 신촌에서 필리버스터 연설 중. 그러니까 지금도 한 2시간 30분 정도 본인이 진행을 할 텐데 결국 15% 목표, 두 자릿수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후보와의 경쟁이 좀 불가피해 보여요. 그렇죠. 이 필리버스터는 뭐 우리 국민들이 교과서에서는 답이었지만 이 실제 모습을 본 거는 지난 국회 마지막에 그렇죠. 박근혜 정부에서 그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그것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오랫동안 했죠. 그래서 뭐 그때 기록을 갱신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역시 이제 심상정 후보다운 그런 발상이고 정의당다운 그런 방식의 선거운동이 아닌가. 그래서 뭐 많은 사람을 모으지는 못하지만 그런 가장 효과적으로 자기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채택했다는 면에 있어서는 뭐 아주 마지막 선거운동을 잘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과연 이제 목표 한 15%는 좀 과한 목표이신 것 같고 아마 내심 목표는 10%만 넘기자. 그 현실적인 또 그 선거 자금에 대한 절반의 보존을 받는 그런 현실적인 목표도 있고 또 작은 당으로서 위상을 높이는 진보의 가치를 높이는 이런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잡기 위한 10% 득표 전략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봅니다. 9시간 30분 정도 남았네요. 각 후보들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